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듀메네카의 세간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아이언맨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아이언맨이 귀칼 세간에 들어와 무한열차 임무에서 아카자를 생포하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데 더욱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줬으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토니의 연구실 앞에 모여든 상현의 혈기들과 하현의 혈기들은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아이언맨과 맞닥뜨렸고 우리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나? 하며 경계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때 아이언맨은 그대로 그들에게 돌격하며 공격했고 엄청난 무술 실력으로 하현의 혈기를 먼저 좁히기 시작했죠. 그때 다키가 오비를 날려 아이언 슈트를 묶었고 교코와 조아코텐이 혈기술로 공격을 하자 옴짝달싹 못하며 당하게 되었습니다. 뭐야, 듣던 것과 다르게 별거 아니잖아 라고 하며 계속해서 공격을 했고 조아코텐 역시 계속해서 광학 명파를 사용해 아이언 슈트를 부수려고 했죠. 그때 아이언 슈트가 해체되며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튀어나왔고 그는 그대로 파괴살 아침을 시전하며 주변에 있는 혈기들을 주먹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아이언 슈트 안에 있었던 것은 아카자. 아카야는 역시 이상한 갑옷에 있는 것보다 평상시처럼 싸우는 것이 훨씬 편하다니까? 이라고 소리쳤고 해체된 아이언맨 슈트는 다시 하나의 상자로 조립이 되어 바닥에 안착했죠. 그때 연구실 입구에서 슈트를 입은 토니가 나왔고 네가 그 슈트를 활용하지 못할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상현의 혈기들은 아카자가 자신들을 공격하자 배신했음을 깨달았고 도대체 왜 우리를 배신했냐며 부들거렸죠. 아카는 토니에게 실험을 당하면서 무자의 저주가 사라지게 되었고 토니가 아카자의 뇌 속에서 무자의 정보나 다른 혈기의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기억세포를 깨우게 되었고 아카야는 자신의 인간 시절의 모든 일들이 전부 기억나게 되며 기억 속에 코유키와 재회를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후회가 되었고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무잔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토니에게 넘겼고 자신도 무장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싸우겠다고 했죠. 그때 마침 토니가 설치해놓은 혈기 레이더가 혈기들이 근처에 출hiện 했다는 걸 알렸고 토니는 재미삼아 아카자에게 아이언 슈트를 입힌 뒤 내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아카야는 그렇게 상현 혈기를 상대로 엄청난 전투를 보였지만 아무래도 서로 죽지 않는 몸을 가진 상황이라 쉽게 혈판이 나지 않았죠. 그때 토니가 유도 미사일을 날려 아카자를 제외한 혈기들을 폭파시켰고 약해진 혈기들의 목을 일륜도 재질의 원마 표창을 사용해 날려버렸습니다. 그에 하얀 혈기들은 전부 소멸되었는데 조아쿠텐과 다키는 목이 날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았고 규타로와 교코는 겨우 목의 절단을 피했죠. 토니는 그 모습을 보고 어째서 목이 잘렸는데도 소멸하지 않는 거지? 라고 궁금했는데 아카자가 말하길 상현 6은 다키 유타로 묶음이기에 둘의 목을 한 번에 잘라야 하고 상현 한테구는 지금 상대하고 있는 녀석은 분신이고 본체는 따로 숨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토니는 숨어있는 녀석부터 처리를 하고 오겠다며 저 녀석들을 계속 상대하고 있으라고 했고 공중으로 올라간 뒤 혈기 탐지기를 켜고 그 주변을 샅샅이 탐색했죠. 그러다 어느 커다란 바위 옆에 조그마한 혈기 한 마리가 있는 걸 보고 그곳을 향해 빔을 쐈고 한탱구의 본체는 불이 나게 도망갔습니다. 한탱구는 도망가면서 빨리 조아쿠텐을 회수하려고 했지만 이미 토이는 육중한 아이언 슈트로 한탱구를 밟아찌부해버렸고 마무리로 빔을 쏴 폭파시켰죠. 아카자가 상대하던 혈기 중 가장 강한 조아쿠텐이 소멸하자 아카야는 더욱 힘을 내 교코와 규타로를 좁히기 시작했고 그들의 차이는 꽤 나왔습니다. 결국 아카자는 교코를 제압 후 뜯어먹었고 다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여자이니까 먹기 좀 그렇다며 토니에게 마무리를 해주라고 했죠. 그래 토니는 힘이 빠진 남매에게 미사일을 쏴 가루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토니는 재정비를 한 뒤에 곧바로 저들과 함께 무한성을 향해 출격을 했고 아카자 역시 자신의 모든 걸 걸고 무잔을 죽이겠다며 따라 나섰죠. 무한성이 들어가자 수많은 혈기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곧바로 그들을 향해 돌진해왔습니다. 귀살팀 조들은 각자의 호흡으로 혈기들을 쓸어버리기 시작했는데 아카자와 큐조로는 함께 같은 쪽으로 뛰어가 혈기들을 소탕했고 수많은 혈기들이 달려들 때 등을 맞대고 자신이 맡은 쪽을 쓸어버렸죠. 그 뒤 서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고 무언에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토니는 무장을 찾기 위해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방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수많은 여자들을 죽이고 뜯어먹고 있는 상현이 도우마를 발견했죠. 그걸 보자 아니 아름다운 여자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다니 라고 하며 분노했고 그대로 미사일을 도우마에게 날렸습니다. 하지만 도우마는 얼음 혈기술을 날려 자신에게 닿기 전에 미사일이 터지게 해버렸고 도우마에겐 피해가 오지 않았죠. 그러나 토니는 그대로 도우마에게 날아가 근접전을 하려고 했는데 도우마는 웃으며 나에게 근접전을 하려고 하다니 참 어리석군요 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도우마는 자신의 주변에 미세한 냉기 결정을 불러놓았고 가까이 오는 순간 폐가 얼어버리게 해놓은 것이었죠. 하지만 토니는 그대로 쭉 들어갔고 주먹을 휘둘러 도우마의 죽방을 날려버렸습니다. 도우마는 어떻게 내게 접근할 수 있는 거지? 라고 말했는데 토니는 이까지 얼음 같은 건 내 슈트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죠. 예전에 아이언맨이 대기권을 뚫고 날아갈 때 체온저하로 인해 슈트가 무력해지자 냉기에 강한 슈트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토니는 근접해서 빔으로 도우마의 온몸을 폭파시키기 시작했고 도우마는 한번 방심했다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입으며 토니에게 퇴치가 되었죠. 그때 주들의 앞에 상현의 코코시보가 나타났고 주들이 때로 덤벼왔지만 압도적인 달의 호흡 검술로 그들을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또한 아카자 역시 코코시보에 덤볐지만 코코시보에게는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코코시보는 하나하나 주들을 베어 죽이려고 자세를 잡았고 우선 가장 꼬마로 보이는 하주 무이치로를 향해 검을 날렸습니다. 본보기로 팔 하나 정도 날려줄 생각이었죠. 그렇게 공격에 성공하려고 하는 찰나에 무이치로에게 갑자기 아이언 슈트가 입혀졌고 챙 하는 소리와 함께 팔이 베어지지 않고 그대로 몸만 날아가 땅에 부딪혔습니다. 코코시보는 이게 뭐지? 싶었고 뒤에 있던 미치를 향해 검을 뻗었는데 무이치로에게 입혀져 있던 슈트가 곧바로 미치리에게 입혀지며 미치리에게 닿은 칼 역시 방어를 해버렸죠. 토니는 가장 강력해 보이는 코코시보의 칼날의 궤도를 인공지능을 사용해 예측했고 그 궤도가 닿는 위치에 아군이 있을 경우 아이언 슈트로 방어하게끔 설계를 해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코코시보가 공격하려고 하는 주들에게 아이언 슈트가 옮겨가며 장착이 되었고 주들은 코코시보가 당황한 틈을 타서 계속 몰아붙이며 몸에 타격을 입혔죠. 그때 토니는 날아다니며 무자인이 있는 곳을 발견해 그곳에 미사일을 퍼부었고 무자인은 강력한 현대병기에 당황했지만 그 미사일의 폭발 속에서도 몸을 재생할 수 있었기에 결국 저 녀석은 나를 죽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무자는 희망이 생기자 그대로 촉수 공격을 했고 토니는 강력한 촉수 공격에 멀리 날아가 벽에 부딪힐 정도였죠. 역시 태초 혈기는 다른 건가? 라고 생각하며 손바닥 빔으로 계속 응전했고 무자는 촉수를 뻗어 그 빔을 방어하며 다시 재생을 했습니다. 무자는 인륜도 제일로 목을 베어도 죽지 않는다는 타마의 얘기가 떠올라 갑갑했고 장기전으로 가면 결국 슈트의 배터리가 떨어져 패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때 인공지능 프라이데이로부터 연구하고 있던 장치가 완성이 되었다고 했고 토니는 곧장 이곳으로 그걸 보내라고 했습니다. 토니의 연구실에 있던 타마요는 갑자기 어떤 장치가 스스로 비행을 하더니 문을 박살내고 나갔고 쭉쭉 날아가는 걸 보게 되었죠. 무자한 토니에게 별 이상한 기회들을 만든 거 봐서는 꽤나 똑똑한 인간인 것 같은데 그래봤자 뇌가 5개인 내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만했습니다. 그때 토니는 아 그래? 뇌가 5개가 있다고 해도 전부 우동사리급이라면 쓸모가 없을 텐데? 라고 하며 멀리서 날아온 장치를 가슴 쪽에 장착을 했고 거기서 유니빔 블라스트를 쐈습니다. 무자는 그런 것 따윈 나에게 통하지 않는다는 걸 모르나? 라고 하며 촉수를 뻗어 그 빔을 방어했는데 그 빔은 폭발을 일으킨 것이 아닌 무자의 촉수들을 전부 소멸시켜버리며 쭉쭉 나아갔고 무자는 그 빔에 노출이 되자 온몸이 까맣게 타들어가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코코시보가 싸우고 있던 주들과 아카야는 자신의 최대 기술을 사용해 코코시보에게 덤벼들었고 코코시보는 달의 호흡으로 가뿐히 아카자를 베어버리려고 했는데 무자의 소멸함과 동시에 자신의 몸도 붕괴되기 시작했고 아카자의 주먹이 자신에게 꽂히며 전부 가루로 되어버려 소멸했죠. 아카자는 순간 내 공격이 그렇게 강했나? 코코시보를 이기다니?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니는 그동안 혈기는 태양에 약하다는 정보를 토대로 태양빛에 흡사한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연구를 했는데 아무래도 태양광을 모아 쏠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모으려면 꽤나 오랜 기간이 필요했고 단 한 번 쓸 수 있는 양이라 굉장히 신중하게 했죠. 더군다나 그 에너지를 다 모으긴 했지만 자신의 슈트와 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가 시간적 여유가 없어 최종 결정까지도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었다가 겨우 완성되어 토니에게 배송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장의 세포가 들어있는 모든 혈기들이 무장의 죽음과 동시에 다 사라졌고 귀할 때는 모두 기뻐하며 승리를 외쳤죠. 이후 아카자는 비록 많은 인간들을 죽여왔지만
그건 기억을 잃고 살았기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며 무장의 정보를 알려주고 무장을 배신해 귀살대에게 큰 도움을 주고 귀살대 편에 선 것에 정상 참작을 해줬고 이후에 완성한 혈기를 인간으로 되돌린 약으로 타마야 유시로 네즈코와 더불어 아카자까지 인간으로 되돌리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토니에게 감사해하며 당신은 영웅이라고 엄청나게 떠받들었는데 토니는 뭐 이 정도는 내게 일상과도 같다며 어깨를 으쓱했죠. 그렇게 토니는 그 후 자신이 타고왔던 타임머신을 수리한 뒤 모든 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갔죠. 다시 원래 세계로 돌아왔으니 역사가 뒤바뀌고 원자폭탄을 사용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겠지? 라는 생각을 하며 바퀴 역사를 다시 봐왔는데 역사는 디테일만 달라졌을 뿐 큰 토대는 똑같았고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전쟁은 언제나 존재했으며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은 미국이 원자폭탄으로 일본을 조지며 끝이 나는 걸로 똑같았습니다. 토니는 인간의 실수를 되풀이하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을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는 끝이 나게 되죠. 토니가 만일 현대에 있는 상황이며 현대 최첨단 기술을 전부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부자이나 다른 혈기들을 더더욱 쉽게 태양광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이 퇴보된 시점이며 재료들을 손쉽게 구할 수 없는 상황에 가져다 놓아 조금 너프를 시킨 감이 없지 않아 있었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기셨다면 좋겠고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세요. 저는 다른 시나리오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